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강TV의 김은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귀한 분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탈북인사에 이분처럼 많은 책을 쓰신, 그리고 기자로서 또 탈북민들 관련의 삶과 활동을 많이 다룬 기사를 또 써서 넘버원 그런 분이십니다. 탈북 작가, 기자이신 리밀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기자님 네. 언젠가를 한번 네. 저희 김은강TV에 꼭 모시고 싶은데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저작을 하셨죠. 이 대표적인 저작을 좀 알려주시죠. 2005년부터 집필 활동해가지고 지금 이제 18년째 됐고요. 예. 그동안 출수한 책은 모두 11권의 책이 있고, 와, 11권이나. 그리고 제가 신문사 개군 기자 활동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통일신문사죠. 예, 신문사 개군 기자 활동하고 있는지 10년째 되고, 예. 기사는 뭐 수백 편이고, 아. 그리고 이제 그 탈북민들, 네. 제가 우리 김광 대표님도 했지만은 탈북 단체장들이나 또 이제 탈북민들 이분들 인터뷰한 게 저하고 마주 앉아서 인터뷰한 분이 연 인원 수를 하면 이제 16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18년간 많은 탈북민들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리밀 작가께서 예. 지금 방금 뽑아낸 따끈따끈한 순간이거든요. 예. 이거 탈북 여성 30인 특별 대담이네요. 예. 그동안 제가 탈북 여성들만은 한 80명 정도 이제 취재해서 인터넷에 이제 올렸고 신문에 실었고 네. 그 중에서 좀 이제 가장 좀 이렇게 특이한 경력과 또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요. 제가 몇 면들을 봤는데요. 30인 차이의 복지가 있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이 탈북 여성분들이 북에서 각이한 일단 직업을 가지고 그렇죠.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본인이 정말 열심한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 그리고 또 탈북민들과 후에 올 탈북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는 참 그 가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밀 기자님의 그 쓴 기사 가운데서 여러분 데일리 NK라고 하는 대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 사이트에 김정일께 보내는 리밀의 편지, 그 연재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연재를 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냐하면 김정일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우리 리밀 작가가 크게 집어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데일리 NK죠. 그게 이제 자유북한 방송에서 게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언론사가 조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유북한 방송에 매월 2차에 걸쳐서 이제 격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이제 오르고 1월 달부터 58화, 59화 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 60화가 나가게 되고 매월 이제 두 차례씩 나가고 전파로 김정일한테 바로 보내네요. 그거는 아마 그 세계 유일무이한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60번째나 김정일께 편지를 썼다는 건 아마 뭐 세계 뭐 없는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그거는 뭐 계속 쓸 겁니다. 김정은이 독재를 하는 이상. 공감입니다. 예, 그또 이제 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살았던 탈북민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파까지 쏘니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리밀 기자님, 우리가 오늘 이게 같이 마주한 거는 요즘 대선 전국이 아닙니까? 이 대선 전국하에서 오늘 국민들이 정말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마음을 잡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타인의 탈북자들도 누군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시간에는 선거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밀 작가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지금 누구를 찍고 있어요? 저는 이번엔 저겁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도 같습니다. 저도 같고. 그러면 뭐 단도입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우리 리밀 작가님께서는 왜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듭니까? 왜 마음에 드냐면요. 3번, 3, 4번은 빼고 1, 2번 중에
뭐다 1번 이제 민주당 후보, 2번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누가 되든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뭐 굶거나 춥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뭐 남한에서 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좀 일자리 같은 게 좀 좋아진다. 또 인권 활동 같은 게 좀 제약받는다. 이런 차이도 있겠죠, 분명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주민들의 삶이라고.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그랬고, 제가 지지한 후보의 반대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삶을 고민하고, 그걸 이제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그랬죠. 그거는 지금이야, 예전 과거 좀 실패한 거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예. 지금이야,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인 그런 것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의 태생적으로 김일성 수령 독재 정권에서 태어나서 그냥 계속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죠. 77년은 계속 그렇게 살고 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후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후보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무기징역은 당연한 거고, 그나마도 조금 내가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근데 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이런 게 중요하다 하냐면요. 물론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짜 없어야 될 거고,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보다 저는 먼저 북한 주민들의 세세년년 계속 굶어오는 핍박과 굶주림, 이런 걸 좀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제가 많은 탈북민들을 취재하고 또 최근에 들어온 탈북민들도 좀 만나고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도 많은데, 좀 여름 가서 갔다 왔더니 네. 여기 갔다 왔고 보면은 예전에 그 사람들도 예전에 관리소 수용소 이런 데 있으면서도 덜 학대받았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교화소든 수용소든 들어가서 몇 년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또 재범돼서 또 들어가고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 사람 그렇게 본인이 아니래도 가족 친척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는 다 안에 들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활동을 어떤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 다 듣는데 이걸 쭉 분석해 보니까 어떤 때는 아주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막 천대하는 게 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신통이 수준권. 남한에서. 그 놀라운 그런 분석력이네요. 남한에서 보수 정권 때,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죠. 그게 이제 분영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북한의 수용소나 이런 데서 그게 인권 탄압 그런 게 아주 경외때 없은 게 아니라 비교적. 비교적.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는 국제사회에서 많이 그걸 떠들었어요. 주권에서.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건이 끝났죠. 보수 조건이 끝나고 지금 다시 이게 진보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했는데 최근에 나온 내가 탈북민들 하면 다 예전에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 남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덜 탄압받고 더 탄압받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북한 주민들 위해서 무슨 생활 지원이요, 쌀 지원이요, 식량 지원이요, 약품 지원이 그걸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떠나가지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래도 덜 있었다는 게 있지. 보수 정권이었다. 이거 내가 보고 판단해 보고서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걸 내가 하면서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 지지해야 되겠다. 그러시네요.
사실은 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뭐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문재인 정권이 많은 부분 같은 이제 진보 정권이니까 개선하든지 조금 고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15만 평양 시민이 모인 연설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 나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 김정을 위원장을 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는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을 너희로 만들어도 그리고 사람들을 고사포로 죽여도 그리고 숱한 인류를 죽이는 핵무기를 만들어도 난 널 존경한다. 그럼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평양 사람들 중에는 근데 저 사람이 우리 집 안에서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 사람 알고 있을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금 오늘 아침도 내가 이게 밥인지 무슨 이게 꿀이 죽인지 먹은 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지금 행사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이 가장 악의 축이 아닙니까? 악의 두목을 갖다가 존경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뭐 김정은이 뭐 지도 밑에 뭐 어떻게 뭐 저 열심히 일하고 그 뭐 성과 어찌고 그런 것들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거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렇죠. 그런 정권이 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이제 5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쭉 보니까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정말 너무 낙제였어요. 제가 보건데 그래서 이제 같이 평양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는 발언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뭐 탈북 청년 2명을 이제 안 때리셔서 그 판문점을 해서 넘겨보내지 않았습니까? 안 때리시고 예. 자갈 물리던가요? 자갈은 안 물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보충. 또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소위 바다에서 이제 화염 소각됐어요. 이게 화염기로 그냥 불태워서 소각됐어요. 거기다 대고 아무 말 못하는 대통령이 그리고 맞아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랬죠. 아니 그리고 사는 그 김여정이가 뭐가 그랬어요. 계속 그 4년 내내 그냥 계속 살벌 소대가 돼. 그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아버지인데 이게 국민의 자존심도 뭐 우리 자존심에다 이제 죄를 뿌리는 거는 같은데 거기다 아무 말도 못했고 그걸 또 뭡니까? 이걸 대북비라 이거 그좀 뿌리 뭐좀 잘입니다 그 막아달라 그러니까 그거 안 막아줘서 개성공단 폭파인 거 아닙니까? 개성 연락사무소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그거 폭파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면서 뭐다니까 대파로 다행이다. 다행히 야. 대파로 폭파 안 한 게 다행이다. 이 문정부는 이 4년 내내 대북 문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막 그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번엔 정말 이거 뭐다 다시 그 정부로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다 이제 후보는 진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정보를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시간적으로 들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라는 그 방송을 듣고 그렇죠. 구절로 전해지는 말은 빠르지 못하지만 정말 전국에 확산됩니다. 거기서 그 날바다를 며칠 동안 사투를 벌려서 가까스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어부를 잡아다가 다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의 그 승냥이들한테 김정은이 그 아가리다 넣어줬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한이 우리가 바라볼 또 우리가 찾아갈 마지막 희망이 아니구나. 저기 가는 것도 잡혀오니까 저기 가는 것도 답이 아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더 절망과 고통을 더 가중되지 않을까. 전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 거는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 꼴을 좀 보기 싫은 거죠. 그 아마 저희 생각이나 우리 같은 탈북민 출신이신 우리 비밀 작가님도 생각이 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탈북민들의 삶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울려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돈을 줄 때마다 너희는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어제 아침에 또 탈북민이 한 명 살기를 이전 다 포기하고 또 자살했어요. 저번 달에도 자살하고 그 전달에도
자살하고 왜 최근에 문정부 들어서 자살자가 이렇게 많아요? 굶어 죽어 한성 공모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삶이 전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뭐 철책 월북도 뭐 이거 점프 월북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뭐 중청 못해서 나갔다가 다시 월북했다 이런 뉴스까지 새 주말에 나왔고 또 이제 곳곳에서 어려운 탈북민들이 이제 뭐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이런 뉴스도 뭐 가끔 심심치 않게 들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자, 대선 얘기 조금 더 하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권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김정은에게 전하는 편지. 이번에는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전하는 편지. 이게 뭐예요? 윤 후보가 대북 정책 이런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대할 때 뭐 공약을 제시하든 또 이제 정책을 뭐 만들든 가장 먼저 북한 주민에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대북 정책 예. 주민에 맞추라.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 문정권은 계속 북한 정권,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 남매만 맞춰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북한은 그 주민의 것이지 김정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 김시수령이 이제 77년간 이제 그 3대에 걸쳐서 이제 북한 주민에서 정권을 강탈해가지고 자기네 일족이 그냥 계속 끌고 오는 이런 집단이 개상하고 비정상적이고 폭력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정상의 집단과 군주인 독재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꼭 반드시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핵 문제, 아무리 핵 문제라고 해도 그것도 어찌 보면은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은이가 핵 버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핵보다는 사람 문제, 사람에서는 김정은이 문제이거든요. 김정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도 정신이 비정상이지 세상이 자기 공업부 그렇죠. 박살내고 자기 이복형을 그냥 당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 비정상이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2천만 주민들 군들 산든 뭐 말든 그거는 탈북민들이 증언하잖아요. 제가 옥구입니다. 한 달 전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배국 줍니까? 난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배국이 무슨 말라빠진 소리니까 무슨 어. 아이돌 소리 합니까? 그 고난행군 때부터 없는 게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북한 주민 계속 굶주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 안 한 것 안 하고 김정은은 그냥 나날이 계속 뭐 희한한 미사일만 계속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수십억짜리 미사일 계속 그게 비정상이죠. 비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의 지도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런데 이걸 대하는 남한의 후보는 지극히 정상이어야 하면서도 그냥 당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하고 레벨이 같지 않아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격이 달라요. 저기는 폭군이고 비정상이고 독재자하고 한자. 네, 말 그대로. 정신이 잘못된 한자니에요. 맞지, 한자. 우리는 정상이. 우리 대통령 후보는 예. 경쟁을 해서 5천만 중에 절반의 표를 받아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어떻게 저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북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핵보다는 김정은을 맞춰야 되고 김정은이보다는 독재자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김정은의 정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의사가 고쳐줘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보고 너 병원에 오라. 너 잘못됐다. 지금 좀 건강검진 받고 엑스레이 받고 검진해보자. 안 와요. 김정은이 내가 왜 가냐 죽으려고 하나 안 가는 지금 가서 보러라도 와야 돼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린 작가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편지를 계속 보내가 상담해 주잖아요. 야, 너 정신 나간 놈이야. 너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 너 이거 고쳐야 돼.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 의사예요. 네? 김정은이 한자예요. 의사는 뭐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한자를 거치절 의무까지 있고 한자에게 희망을 줄 의무까지 있어요. 야 의사가 한자한테 가서 너 이거 못 고치면 죽고 이런 말도 있지만 야 너 네 병 못 고치 죽고 버려 이런 한자는 없잖아요. 이런 의사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한자한테 가서 너 잘못됐다. 이건 고쳐야 된다. 고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 아름다운 삶을 왜 이렇게 사냐? 이건 잘못됐다 하고 그런 것까지 말해줘야 돼. 의사가 돼야 되거든요. 난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야지 김정은이가 윤석열 후보를 무섭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주민들만 뭐 주민들 삶을 어떻게 하겠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 아 5년 동안 핵살이 아무것도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북한 주민 인권 얘기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이건 더 우습게 보거든요. 김정은이가. 예. 제가 완전히 실학선이네 이렇게 보거든요. 무섭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아 이거 새 대통령이 이거 잘못 보이다가 이게 좀 골치 아프겠네 하고서는 이런 마음을 주게끔 해야 되거든요. 난 이 소스를 윤 후보에게 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거는 뭐 내 얘기는 이해 못할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안 들려가겠지. 네, 안 들리거든요. 뭐말 같지 않은 소리겠지. 내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면은 북한 주민들 풍감, 시련과 고통을 이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대통령이야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무슨 뭐 평양 가서 사진 찍고 무슨 뭐 냉면 먹고 뭐 백두산 가고 아니 요즘 그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지금 계속 민박공도 날라가고 사람은 소대 가리고 무슨 뭐 미국 딸 앵무새 이런 소리 들은 게 이게 능력만 맞고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못해서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네.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그런 대우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님도 아니면 관계자들도 이 TV를 아마 한 사람이라도 보실 수는 있겠죠. 우리 김정은에게 따끈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우리 이밀 작가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주민들을 바라보라. 김정은이 아니라 또 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인 김정은을 보라. 핵무기보다도 이렇게 아주 정말 귀한 고견을 아마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핵을 파괴하고 예.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이 남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하나는 뭐인가? 예. 그래도 김정일이 하고 뭔가 회담을 하든지 얼레고 달래고 해야지 예. 북한 주민들만 바라보면서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일 수 있는 그런 걸 준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바뀌고 핵무기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포커스를 북한 주민보다는 김정일에게 맞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과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저는 그 분명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림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는 계속 이제 그냥 북한 주민이 그런 삶이나 이런 인권이나 일치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로서는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한 소리 안 했으니까. 저는 이것도 바른 방법은 아니었다. 이제 다 뭐 끝나간 정권이지만 이런 바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고 선례도 아니었다. 새 정권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권이든 잡든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고 가정하에 이 얘기 방송 나온 거고 그렇잖아요. 뭐 나올 필요 없었는 건데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 정권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도 북한 미사일 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 못했고 북한 인권 얘기 못했고 뭘 도와주겠다는 소리 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라. 그 얘기 많이 하라. 그게 주민들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도 계속 우리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민들 삶의 질을 올려주겠다. 이걸 많이 하면은 흥미롭게 게 어떻게 해주겠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말도 세 번 말하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뭐 해주겠냐. 뭐 해줄 게 없죠. 오죽이나마 해줄 게뭐 먼저도 지어줄 수 있고 뭐 청소도 놔줄 수 있고 그렇죠. 쌀도 보내줄 수 있고 삐져 보내줄 수 있고 다 수 있죠. 그런데 핵은 포기하라. 포기하라.
서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지는 않겠다. 그런 게 먼저 그 기회 허감이라는 걸 먼저 주고 여기서 핵 포기하라 그럼 못 주겠다. 또 예전 보수 정부도 그랬어요. 뭐 포기하라 못 주겠다 이러지 말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 이번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허심을 가지고 이게 뭘 주겠대? 이거 뭐지?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김정은이 핵 포기하라면 그게 들리겠어요? 그거는 자기 목숨이나 같은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못 주겠다. 인도주적 지원할 거야. 그렇지. 용의와 줄 거야. 당신의 원인 다 주겠다. 당신의 3점 지금 북한 지금 몇점 1,000불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 3만 5천 불 있게 되는데 1,000불도 안 되는데 주민생활 높이라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인정을 달고 핵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시너지가 난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도와준다. 그때 그 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함부로 침략 못한다. 당신네. 그렇죠. 그거는 당신은 아직 국제사회에 많이 이렇게 융화가 안 돼서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전례 걱정 말고 주민생활 높이라. 이런 걸 좀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기본 바탕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끌어주는 그게 이거를 다 들어가겠죠. 그걸 해야지. 그런 소리 해야지. 김정은이도 호기심 가고 바른 소리 하네. 그래야지 좀 남한 대통령도 좀 바른 사람이네 이렇게 보이지.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격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신이 격도 떨구고 또 상대도 우리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을 못 주고 뭔가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하자고 하는 이런 취약한 정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렇네요. 참 오늘 시간에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잘 손꼽히는 기자 또 그리고 작가입니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그 기대 못지않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왜 본인께서 윤석열 정권을 꼭 찍고 싶은지 그거를 정말 소상하게 근거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들으셨죠? 바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김정은하고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이리저리 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 일단은 살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지원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그 정권이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라는 이런 정말 좋은 구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틀리진 않죠. 이제 뭐 꿈보다 해몽이 낫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오늘 시간이 길면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워낙 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길면 시청자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짧은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좀 여쭈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많은 저작을 하고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다. 그럼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 손을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 3가지 찝는다면 먼저 실현 가능해야 되고 너무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고 유엔 제국 제재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77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안떼 씌우고 귀에다 못 들리게 막아놓고 여기다 재갈 물린 정권이거든요. 북한 주민에게 이거 열어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네요. 역시 안떼 풀어주고 입에 재갈 빼놓고 귀에 이제 그 손 틀어막고 그거 빼줘야 되거든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걸 위한 뭐든지 그런 걸 뭘 보내줘야 되겠죠.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공개든 비공개든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뭐 보수 정권 들어와서 해야 된다, 뭐 진보 정권 들어와서 안 해야 된다 이게 또 나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분단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이게 참 이게 나라는 정권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도 참 이게 문제입니다. 참 옳은 말씀이네요. 난 북한 주민들을 포커스 맞춘다니 뭐 쌀이나 뭐 먹을 걸 입을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알 권리가 첫째죠.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고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 힘으로 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하도 이 정권은 인권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두
두 번째는 역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뭐 물질적인 지원도 이건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줘야 북한 되겠죠. 여성들 특히 영유아 여성이나 영유아 이 노약자. 지원은 노약자 이거는 유치원들. 우리 그 북한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정부에서 주는 건 좋아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거는 민간단체 주는 건 좋아해요. 아 그러네. 교회단체, 종교단체가 주는 건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정부가 사실은 독일도 그랬어요. 독일된 과정까지 민간단체, 종교단체 다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왕래를 했거든요. 왜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제 정권을 몽땅 다 풀고 잡고 끝까지 가는 거지. 이건 잘못됐거든요. 북한이 좋아하는 거는 민간 정권이 민간 단체나 종교 좀 이런 걸 좋아하면 그 단체를 비밀을 해서 내세워가지고 그 결혼을 해줘야 된다. 북한 군인이나 예. 북한 고위층 간부들이 빼먹고 돌려먹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영유아, 여성용품 예, 예. 이런 것들은 다 그들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는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국제적인 연대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예, 왜냐면요, 북한은 어쨌든 유엔에 등록된 나라예요. 대한민국 똑같이. 그리고 북한이 뭐 지금까지 꽂히고 있는 거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도 국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문제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가야지 우리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연대 방식으로 국제사회하고 왜냐면 이거는 북한이 충분히 수긍할 의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국제사회 그런 자기네도 눈치도 보고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초점 맞춰야 되고 당연히 이 정권이 초점 맞추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며 대북 정책을 취하라는 말은 하기 쉽지만은 사실 정책적으로 뭐 만들어내자면 예.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돌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일 작가님이 아주 시원한 이야기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탈북민 전문가들이 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리고 북한 통일시키기 위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게 경청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작가님 저 30분 넘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예. 이런 시간들을 좀 다음에 예. 또 이어나갈 수 있게 기회를 또 주십시오. 예. 오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